안녕하십니까, 방슈타인입니다. 요즘 산속에서 욕심없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카퓨치라는 분이 대세로 뜨고 있는데요. 저도 그분처럼 때는 1818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라고 첨예하게 과학자들끼리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핵 인싸라고 할 수 있는 뉴턴, 다들 아시죠?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서술해낸 뉴턴이 빛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빛은 입자다. 핵인싸 과학자가 빛을 입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인싸는 어디든 사람들을 많이 따르게 하죠. 인싸를 따르는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은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죠. 빛은 파동인 것 같은데요? 파동을 제가 이론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파동으로 설명할 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자식 저 어디서 불러들어가지고. 프레넬, 빛이 파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런 빛이 구슬을 지날 때, 빛이 구슬을 지나서 요 벽면에 그림자 중간에 빛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이론에 따르면. 그런 거 본 적 있나? 자네 그림자 뒤에, 이런 원형 그림자 뒤에 빛나는 점 본 적 있어? 그래. 푸아송, 프레넬. 그래, 푸아송 말도 맞지. 근데 프레넬 이론도 뭐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설명이 되긴 하는데. 저 실험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구만. 우선 레이저하고 이 오목거울입니다. 오목거울은 빛을 넓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죠. 이 끝에 구슬을 잡아서 저 레이저 중간에 놓고 A4용지 끝에 레이저의 상을 맺히게 해서 빨간 점이 맺히는지 관찰을 해볼 겁니다. 빛을 불을 켜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죠?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구슬 중앙에 정확하게 아주 강한 밝은 점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녹색 레이저를 가지고도 한번 동일하게 주위가 밝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심에 보이죠? 어떤가요? 굉장히 구 중심에 빛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이 점을 아라고스팟이라고 합니다. 아라고스팟. 자,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방슈타인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것도 안되니까 저 공돌이 용달 컨텐츠나 따라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솔직히 저도 속이 많이 찔리죠. 가만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생각했더니 1800년대 초반에 아라고가 했던 이 실험은요, 공돌이 용달님께서 했던 실험은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레이저의 사용인데요, 실제로 유도방출이라고 하는 거울하고 반투명 물체가 있고, 가운데 특정 그 빛을 강화시키는 이 유도방출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레이저는 1900년대에 나온 발명품입니다. 1900년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라고가 했던 이 아라고 스팟이라고 하는 이 실험을 실제로 했을 때는 이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백색광을 이용해서 이게 아라고 스팟이 실제로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이러한, 이제 이거 램프가 아니라 핀홀이라고 하죠. 광원을 사각에 조금 가둬서 이러한 작은 점에 빛을 통과시키게 해서 상대적으로 직진성이 있는 그 빛을 만들어주는 광원 장치를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핀홀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핀홀에 이제 이런 장애물을 거쳐서 그림자를 이 부분에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백색광 피노를 만들어서 봤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 레이저를 활용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이 아고르 맨날 아라고래 아고르 스팟이 생길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자, 보시면 지금 광원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그림자만 생길 뿐 스팟이 전혀 생기지가 않죠.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아고르 스팟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본 결과 핀홀, 혹시 제가 실험상에 어떤 조건을 잘못해서 아고르 스팟을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백색 LED 광을 사용했을 때 아고르 스팟을 보지 못한 것인지 혹시 구독자님 분들께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영상을 끝낸다면 너무 아쉬워서 빛과 관련한 현상을 파동의 성질로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면밀하게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얇은 쪽부터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잘 관찰을 하고요. 무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입니다. 무늬의 변화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은 얇은 쪽입니다. 얇은 쪽입니다.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어떤가요? 단일 슬릿과 비교해서 이중 슬릿의 굵기는 굉장히 얇게 했기 때문에 실은 레이저의 양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중 슬릿의 간격은 훨씬 더 넓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은 빛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통한 이러한 간섭 현상을 사고 실험 그림처럼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리할 때 쓰는 기름 건더기 받는 채와 야채 씻을 때 쓰는 채, 이 두 가지로 레이저 빛을 쏴서 또는 빛을 보거나 그랬을 때 회절에 의한 간섭 무늬를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빗줄기? 아까 봤던 틈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무늬들처럼 이게 지금 뭐냐면 영롱한 빛이 만들어지죠? 자, 아까보다는 좀 더 큰 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늬가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조금 아까보다는 망의 크기가 조금 더 큰 망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 후레쉬의 흰 빛은 어떻게 회절이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단파장에 비해서 조금 약하긴 하지만 십자가 모양으로 지금 마찬가지로 작은 기름망에 두 가지 세 개의 레이저를 쏴서 보면 간섭 무늬가 모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파장의 긴 붉은색의 간섭 길이가 조금 더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번째 큰 야채망에 두 가지 색의 레이저를 쏴서 볼 때입니다. 간섭 무늬가 녹색과 붉은색의 차이가 확연히 나죠? 작은 기름망과 간섭 무늬를 비교해 볼까요? 보면 망의 크기가 클수록 간섭 무늬의 길이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회절 간섭 현상을 어디에 쓸까요? 딱 한 가지만 뽑자면 X선으로 세포 DNA의 회절 간섭 무늬를 분석해서 DNA 구조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DNA의 모양이 이러한 이중 나선 구조 모양이라는 거죠. 이처럼 한 가지의 과학적 성질이 여러 분야에 응용돼서 과학은 발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팡슈타인이었습니다.